프랑스 남부 해안가에 숨겨진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지위, 그리고 사회적 가면까지 벗어던지는 용기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훨씬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욕망과 위험이 공존하고 당신이 갈망하는 자유가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카프다그드, 프랑스의 누드 도시이며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로도 이곳에서 펼쳐질 시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껍질을 벗겨낸 진짜 이야기에 끌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해변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이곳 카프다그드 누디스트 마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자족적 현실이며 하나의 비밀처럼 봉인된 사회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지역으로서 출입문이 있고 자체 법규와 생활 리듬, 암묵적인 규칙까지 갖춘 구역입니다. 무심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 제시와 보안 검색, 입장료 지불이 필요하며 대부분 이 공공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이 제한되고 옷 착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일단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프랑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적인 도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리조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카프다그드 누디스트 마을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체국, 경찰서, 의료센터, 슈퍼마켓, 식당, 은행, 미용실까지 존재하며 모든 직원들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나체 상태로 일합니다. 삶은 여느 곳처럼 계속되지만 사람 사이에는 천조각 하나 없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곳을 기이하게 만듭니다. 마을 안에선 나체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곧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햇살이나 바닷소금 냄새처럼 배경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던 것이 곧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나체가 아닙니다. 진짜 차별점은 바로 분리감입니다. 이 마을의 벽은 딴지 자동차와 일반 관광객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판단, 허위, 계급 구조까지 차단합니다. 이곳 안에서는 당신이 직업도, 옷 브랜드도, 자산 규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이고 원초적이며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부끄러움도, 역할도, 자신을 숨기던 습관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카프다그드 누디스트 도시는 단지 울타리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처럼 봉인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가장 적나라한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카프다그드가 누드 도시, 로 불리기 전 이곳은 사실 아주 단순한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프랑스 정부는 랑그독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야 심층 관광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퇴폐가 아니라 건강, 자연, 그리고 순수한 가치로 이획이었습니다. 카프다그드의 누디스트 구역은 바로 그 이상에서 출발했으며 자연 속에서 가족들이 요새 구속 없이 서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건강한 야외 커뮤니티로 설계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몸을 금기로 여기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평화로운 자유가 그 본질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정말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네온 간판도 없고 클럽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변과 소박한 목조가오, 사적인 공간에 대한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커플들은 발코니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모래 위를 뛰놀며 노인들은 일몰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꿈마저 바꾸는 법입니다. 카프다그드의 명성이 퍼지자 그 매력 또한 커졌고 이는 단지 누디스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호기심은 커졌으며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마을은 밤이 되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이 문을 열었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카프다그드는 전혀 다른 제2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프다그드의 육체적 매혹은 처음 이곳을 설계한 사람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가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연, 고요함,
순수함을 찾아왔던 원래의 공동체 이곳의 초기 정착자들은 점점 이방인이 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아 변화에 적응했지만 다른 이들은 조용히 떠났고 그들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해변이 사진작가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고 조용하던 거리에서 유혹의 속삭임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이처리즘, 자연주의이라는 개념,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은 점차 더 공연적이고 교환적인 무엇인가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이리하여 카프다그드는 둘로 나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바다, 고요함이 피난처로서 본래의 뿌리를 간신히 붙잡고 있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합니다. 욕망의 장소, 가면이 존재하는 공간, 의도가 모호한 사람들의 세계로 두 세계는 같은 모래사장에서 공존합니다. 이 변화는 원래에게 회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마을과 현재의 모습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파도에 실려 출렁이고 있습니다. 낮의 카프다그드는 역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도착하며 뭔가 도발적인 것, 어쩌면 몰래 엿보는 호기심이나 야성적인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입니다. 먼 곳에서 관능적인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음흉한 시선이나 유혹의 눈빛도 없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평온하며 매우 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해변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책장을 넘깁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나무 데크 위를 산책하고 웃음소리는 갈매기 소리와 바다 내음에 섞여 퍼집니다. 아이들은 양동이와 삽을 들고 바다로 딸려가고 노인들은 그늘 아래에서 오후 내내 페탕크를 즐깁니다. 그들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시간이 있고 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부터 빽발이 노인까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출됐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당신이 사고방식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벗은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보입니다. 매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가면도, 패션도, 필터도, 엄선된 몸매도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은 점점 주목하게 됩니다. 멋진 곡선이나 식스팩이 아니라 옷이 가려왔던 섬세한 디테일에 희미한 제왕절개 흉터, 나이에 따른 흔들림, 어깨에 빈 꽃무늬처럼 퍼진 백반증, 별자리처럼 흩어진 죽은 깨, 출산을 겪은 몸, 수술을 견뎌낸 몸, 단순히 존재하는 몸.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악명 높다 고여겨지는 이유는 나체 때문이 아니라 정직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곳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기엔 수치심도 용서받아야 할 나약함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할 압박감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상품화되지 않고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때 그것은 신성해집니다. 당신은 물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느낍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하지만 어떤 형태의 자유든 항상 그림자를 부릅니다. 카프다그드의 햇살 아래에서 자유는 수용과 편안함의 의미를 지니지만 해가 지고 공기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체의 의미도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이 해변을 거니는 모두가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카프다그드를 감싸 안으면 분위기는 전환됩니다. 한때 햇살 가득하던 부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 짙어집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의 순간처럼 공기의 맛이 다르고 침묵이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는 그런 순간. 마을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림자는 길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어딘가 골목 끝에서 음악이 들려옵니다. 묵직하고 박동치며 끌어당기는 리듬.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호기심이 당신을 이끕니다. 수건과 책을 든 가족들은 썰물처럼 사라지고 대신 다른 곤충이 등장합니다. 향기로우며 의도가 뚜렷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들. 한낮에는 평범했던 몸들이 이제 네온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갈망합니다. 이곳엔 새로운 언어가 존재합니다. 말이 아닌 감각의 언어. 평소보다 길어진 시선. 누군가 위 어깨를 의도적으로 스치는 손길. 이것은 더 이상 아침의 캡티아그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쌍둥이 매혹적이고 강렬하며 예측 불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지나칩니다. 이름조차 장소보다는 비밀처럼 들리는 곳들을 라탄드라, 르글레머, 르벙커. 그들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노골적임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난 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노골적임입니다. 그 문들 뒤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복도, 거울로 덮인 천장,
벨벳 소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결을 원해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높이를 원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손길 하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한 줄기 빛만으로 카프다그드에서 가장 신성한 무언가가 침범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규칙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연인은 흐릿해지며 낯선 사람이 되고 낯선 사람은 공연자가 됩니다. 방아는 움직임으로 진동합니다. 반은 춤이고 반은 이식입니다. 눈길이 스쳐 지나가고 모든 순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바라보러 온 겁니까? 아니면 바라보이기 위해 온 겁니까? 모든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광고되지 않는 진실입니다. 밤의 카프다그드는 충격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보라는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문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진짜 내가 내린 걸까?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가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면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의 나체는 빛 아래의 나체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경계를 걸어본 적이 있다면, 혹은 그 안쪽을 들여다볼 용기를 낸 적이 있다면 이 여정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겉보기만의 세계가 아닌 쾌락과 진실이 부딪히는 그 경계입니다. 쾌락주의인가 아니면 영혼이 여기인가? 카프다그드의 밤이 찾아오면 분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는 흐려지고 해방처럼 느껴졌던 것은 점차 그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자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형태를 바꿉니다. 더 날카롭고 더 굶주린 방식으로. 더 이상 자신이 피부 안에서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냥꾼입니까? 아니면 먹잇감입니까? 클럽 내부에서는 욕망이 표면 바로 아래에서 꿈틀거립니다. 겉보기엔 쾌락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것은 공연이고 의식이며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관찰합니다. 감탄이 아니라 계산으로. 선택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나 의도하지 않은 듯한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매혹을 넘는 무엇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딴짓 꿈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기 위해 혹은 애초에 그들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어떤 커플들은 명확한 규칙을 갖고 도착합니다. 지도유의 경계처럼 설정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하지만 캡디 아그드에서 이 규칙은 매우 연약합니다. 음악, 열기, 끊임없는 시선이 압력 앞에서 쉽게 휘어집니다.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당신은 자신이 배우자가 커튼 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배신당한 것인지 아니면 해방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절대 크게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동의해야 한다고 느끼는 여성들, 칭찬이라는 탈을 쓴 강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낯선 사람, 너무 오래 머무는 스마트폰, 그리고 동의 대신 침묵이 존재했던 밤들.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보호 역시 사라지기 쉽습니다. 캡디 아그드는 선택을 약속하지만 그 선택들 중 일부는 압박감, 권력, 고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그 경계를 지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한계를 허무는 것이 자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항복이며 나누기보다는 삼켜버리는 허기입니다. 낮에 카프다그드의 자연주의자 마을을 걷다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분명한 한 가지 규칙을 보게 됩니다. 카메라 사용 금지. 거의 모든 입구 근처에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이곳에 남겨야 한다. 사생활은 딴지 기대치가 아닌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이 카메라이고 모든 순간이 포스팅 가능한 세상에서 그 경계는 더 이상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노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옵니다. 나체로 존재하고 판단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자유는 신뢰가 온전히 유지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말 없는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촬영하지 않고 있다는 믿음,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세상으로부터 투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마을의 박동이 달라지면 조심성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클럽들은 조명을 낮추고 거울은 딴지 움직임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음악과 유혹이 뒤섞인 안개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혹은 일부러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를 잇습니다. 스마트폰은 교묘하게 등장합니다. 낮게 들고 있거나 반쯤 가방 혹은 주머니에 숨겨두기도 합니다. 때론 뉴스피드를 보는 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번쩍이는 플래시, 빠른 손길, 한 여성이 손목에 남을 립스틱 자국을 조용히 닦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취약한 순간에 도둑맞은 사진은 딴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의 수단, 자극의 도구, 무단으로 훔쳐간 디지털 전리품입니다. 카프다그드에서 여성들에게 그 이어본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매입니다. 낮에 느끼던 해방감은 밤이 되면 노출감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나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붙는 노출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늘 속삭이듯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통된다는 소문. 원래는 사적인 순간들이 디지털 콘텐츠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져버립니다. 신뢰, 안전. 카프다그드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위험은 당신이 가면을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렌즈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가 한번 눌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카프다그드는 옷이 없는 마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한 번이라도 넘겨진다면 그 피해는 클럽 이벽 너머까지 퍼져나갑니다. 카프다그드는 자신을 평등인 낙원이라 부르지만 모래와 햇살 아래에는 조용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돈이 아니라 매력으로 거래되는 곳. 이 마을에서 가치는 자산이나 직책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나갈 때 따라오는 시선의 수로 측정됩니다. 이곳에서 주먹는 통화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걸 쌀 수 있을 만큼 부자, 이것은 아닙니다. 대담한 이들, 완벽하게 조각된 몸, 억눌림 없는 삶을 사는 이들, 그들은 이곳에서 빛납니다. 시선을 끌고 웃으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초대받고 접근받고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마을은 그들을 싸적인 클럽처럼 맞아줍니다. 문은 호기심과 욕망으로 열려있죠. 그들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선택받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옷을 벗기 전 잠시 머뭇거리는 이들, 한때 근육이었던 부드러운 몸, 연극이 아닌 연결을 원하는 영혼들은요. 그들은 조용히, 서서히 무대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당신은 그들이 혼자 걷는 모습을 봅니다. 클럽 가장자리에서 말없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인내심 어린 미소, 방안을 스치는 시선,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을 찾는 시선. 아무도 이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은 존재합니다. 옆으로 스치는 시선 하나, 응답받지 못한 눈빛 하나마다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스친 그 시선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갈 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세를 바꾸고 말투를 조정하고 술을 더 마시고 옷을 덜 입고 주의를 끌기 위해 당신이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역할 오디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장 가혹한 오디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캡디아그드는 당신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때로 당신이 받는 것은 하나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 속에서 가치는 가장 쉽게 깨지는 유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모두는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몸이 화폐이고 주목이 지위인 세상, 그곳에서 투명해진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처벌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천국도 무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는 모든 순간은 사라질까 두려운 감정과 함께 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혼란, 결핍,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라 붙는 지속적인 외로움 속에서도 캡디아그드는 자신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곳이 주는 가장 이상한 선물입니다. 이곳은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사합니다. 달빛 아래 잔잔한 물처럼 당신이 가져온 것을 당신이 알고 있든 없든 그대로 비춰줍니다. 누군가에겐 그 반사는 자극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쓰라린 일격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인정을 갈망하며 왔다면 카프다그드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라도 보여지길 원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 얼마나 쉽게 불편함을 감수하는지를, 박수갈채만 있다면 얼마나 빨리 연기를 시작하는지를, 당신이 이곳에 수치심을 벗어버리기 위해 왔다면 캡티 아그드는 당신에게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수치심은 옷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세, 당신이 침묵, 당신이 춤추기 전에 군중을 훑는 그 눈빛 속에, 그리고 당신이 이곳의 연인과 함께 혹은 잊혀진 무언가를 되살리기 위해 왔다면 캡티 아그드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균열은 증폭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분노,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 서로 꼭 잡았던 두 손 사이에 생긴 미세한 거리. 이곳은 아주 부드럽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함께인가요? 아니면 단지 나란히 서 있을 뿐인가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곳에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 왔다면 어떤 기적적인 순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파티와 속삭임, 거울과 가면들 사이에서 때때로 숨막히도록 명확한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해 뜨는 바닷가에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 별이 가득한 밤 하늘 아래 혼자 걷는 그 걸음, 낯선 사람이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카프다그드는 자신만의 은밀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 진실함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어떤 공명보다도 신성하다는 사실, 그리고 감출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남는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사실. 카프다그드는 당신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끌어안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사합니다. 그러나 그 반사 속에서 만약 당신이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당신이 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발견이 됩니다. 떠날 시간이 되면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옷을 입습니다. 셔츠, 바지, 구두. 한때 너무도 당연했던 그 천조각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당신을 감쌉니다. 마치 당신이 피부가 자유를 너무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놓아주기 싫어하는 듯이 당신은 그 문을 조용히 처음 들어올 때처럼 나섭니다. 누구도 당신이 출발을 기념하지 않지만 당신은 뭔가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부정할 수 없는 변화. 무언가는 이곳에 남겨졌고 무언가는 당신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마을 밖의 세상은 여전히 익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선을 돌리는지, 핸드백을 움켜쥐는 손의 긴장감, 갑작스레 거슬리는 세상의 소음과 조급할 리듬, 끝이 없는 공연의 시작과 반복. 당신은 이제 보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낄 때 소매를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억지로 터뜨린 웃음이 진짜 웃음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 문조차 가지지 않았던 갑옷,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절대 인식할 수 없었던 갑옷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어떤 이들에게 캡티 아그드는 매년 찾아오는 이 시기 됩니다. 자신을 다시 조율하고 겉껍질 아래에 진짜 자아를 떠올리기 위한 장소. 다른 이들에게는 단 한 번뿐인 대면이 됩니다. 너무 날 것이고 너무 벗겨져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누구도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프다그드는 단지 당신이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을 목격하게 만듭니다. 방어 없이, 필터 없이. 당신이 숨을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당신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말이 많지 않고 대신 더 많이 들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전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질문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옷으로 인상을 남기려 하는가? 왜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유혹하는가? 왜 우리는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당신은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예쁜가요? 였다면 이제는 나는 진짜인가요? 예전엔 그들이 날 원하나요? 였다면 지금은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나? 카프다그드는 당신을 집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당신의 생각, 걸음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 이곳은 단 한 번도 나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보여지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용기,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캡티 아그드는 단지 하나의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종의 계시입니다. 가면이 옷보다 더 빨리 벗겨지는 곳,
그리고 자유와 유혹 사이의 경계가 걸음걸이마다 흐릿해지는 공간. 어떤 사람들은 해방된 영혼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질문을 안고 깨운 것이 과연 깨어나도 되는 것이었는지를 고민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손상되지 않은 채 이곳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거울 앞에 한 번이라도 섰던 사람이라면, 온전히 낱낱이 보여줬던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것이 없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설은 이렇습니다. 하프다 그들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오랫동안 드러나기를 기다려왔던 무언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